유즈 메모 시작하겠습니다. 유즈 메모는 리렌더링 사이에 계산 결과를 캐시할 수 있는 리액트 후기입니다. 레퍼런스 컴포넌트 최상단에서 유즈 메모를 호출하여 리렌더링 혁고이네. 리렌더링 사이에 계산 결과를 캐시합니다. 이렇게 쓴다고 해요. 유즈 메모 하고 함수 그리고 밑에 의존성이겠죠? 네. 매개 변수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매개 변수로 calculate value라고 하는 함수가 들어옵니다. 얘는 함수인데 캐시하려는 값을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얘는 순수 함수여야 하고 인자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타입이든 간에 상관없지만 어쨌든 값을 반환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리액트는 초기 렌더링 중에 함수를 한번 호출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의존성이 변경되지 않았으면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값을 반환하고 만약에 변경되었다면은 calculate value를 다시 호출해서 그 결과를 반환하고 그 결과를 저장을 해 놓습니다. 디펜던시 의존성 부분은 뭐 유즈 이펙트랑 똑같겠죠? 네. 네. 반응형 값들의 목록입니다. 요거는 뭐 똑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네, 반환값 초기 렌더링에서는 유즈 메모는 인자 없이 calculate value를 호출한 결과를 반환합니다. 이후부터는 마지막 렌더링에 저장된 값을 반환하고 변경되지 않으면 변경되었으면 다시 호출해서 그 결과를 반환합니다. 네, 주의사항 갑니다. 유즈 메모는 후기니까 뭐 당연한 얘기 그렇고 스트릭트 모드에서는 뭐 두 번 호출한다 이 얘기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은 캐시된 값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음, 네, 일시 중단되면 캐시를 폐기하고 뭐 그렇고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괜찮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REF가 더 적정할 수도 있다. 스테이트나 음, 뭐 그렇고 발환값을 캐싱하는 것을 메모화라고 하며 메모이제이션 이것이 이 훅을 유지 메모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메모이제이션은 어, 원래 다른 언어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기법이죠. 그 기존 값이 있으면 그거를 그대로 저장해놨다가 걔를 활용하게끔 하는 기법이죠. 음, 메모리를 차지하게끔 해서 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고 대신에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인 거죠. 기법이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재계산을 생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 리렌더링의 사이에 리렌더링마다 계산값을 캐시하려면 컴포넌트의 최상단에서 유즈 메모 줄로 해당 값을 감싸세요. 이렇게 감싸면 됩니다. 예, 어떤 값이 원하는 값이 여기에 이제 응답 값이 결과가 올 것이고 유즈 메모를 호출하고 안에는 인자를 받지 않고 그냥 비어 있는 함수가 오죠. 함수 내용에서 어떤 실행한 결과의 값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에 들어가는 의존성들은 여기에 적어주면 되겠죠. 음, 오고고. 초기 렌더링 시에는 그냥 이 계산관 함수를 호출한 결과값이고 그 후에는 의존성을 비교해서 한다.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즈 메모는 의존성이 변경되기 전까지 계산 결과를 캐시합니다. 점이 빠졌네. 네, 언제 이것이 유용한지 살펴봅시다. 필터 투두스라는 함수를 봅시다. 투두리스트. 비저블 투두스는 필터를 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매번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 함수는 렌더링이 다시 일어날 때마다 호출을 하겠죠. 네. 이 함수를 호출하면 재계산을 다시 할 테고 그 계산된 결과에 대해서 렌더링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속도가 엄청 느린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필터 투두스에 들어가는 이 투두스의 배열이 엄청나게 크다고 하면 혹은 얘를 변환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
어쨌든 계산이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다라고 하면은 이 계산을 건너뛰고 싶을 수 있다. 그럴 때 유지 메모를 쓰면 되겠습니다. 메모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을까?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하고. 그래서 유지 메모는 성능 최적화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 없이도 코드가 작동을 해야 되는 거죠. 성능을 최적화할 뿐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지 메모를 걷어내더라도 똑같이 동작을 해야 됩니다. 다만 뭐 성능상의 조금 저하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어쨌든 이것 없이도 코드가 동작하지 않고 있다면 이거는 다른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될 겁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계산인지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수천 개의 객체를 만들거나 반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시간 체크를 이런 식으로 해봐도 되겠습니다. 콘솔 타임 아니면 퍼포먼스 뭐 따시는 게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기법 그 시간 체크를 해주는 기법을 이용해서 요거는 지금 콘솔 타임 방식은 여기에 레이블을 달면 그 레이블에 대해서 시작과 끝을 알리면 그 사이에 대한 시간 측정을 해서 결과를 보여줘요 콘솔에. 네, 이걸로 측정을 하면은 되겠고 1ms를 넘어가지 않는 정도면 1ms 이하라고 하면 이 정도면 괜찮은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 렌더링은 더 빠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처음에는 무조건 실행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컴퓨터가 사용자 컴퓨터보다 빠를 수 있으므로 뭔 소리야? 유어 머신이 유저의 머신보다 빠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작업하고 있는 컴퓨터가 일반적인 다른 사용자들보다 빠를 수도 있으니까 느린 경우를 상정하고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컴퓨터 사양이나 인터넷 속도 뭐 이런 것들은 다 사람마다 제각각이니까 지금 개발하는 개발자는 나름 좋은 컴퓨터를 쓰고 있을 테니까 안 좋은 컴퓨터를 상정하고 속도를 늦춰서 테스트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 얘기죠. 그렇고 반드시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진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왜냐면 스트레이트 모드 때문에 두 번 렌더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고 모든 곳에 유지 메모를 추가해야 하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메모화는 일반적으로는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최적화를 위해서는 가치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이 계산하는 내용이 눈에 띄게 느리고 의존성이 거의 변하지 않는 경우 반대로 의존성이 자주 변한다고 하면 굳이 메모를 할 필요가 없겠죠. 의존성이 바뀔 때마다 계산을 다시 할 테니까. 그렇죠? 계산이 엄청 느리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거는. 또 메모로 감싼 컴포넌트에 프롭으로 전달하는 경우. 네. 값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리렌더링을 건너뛰고 싶을 수 있습니다. 메모화하면 의존성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만 컴포넌트를 다시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 전달한 값은 나중에 어떤 혹의 의존성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또 다른 유즈 메모 또는 유즈 이펙트에 이 값이 의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유즈 메모로 감싸는 것에 이득이 없습니다. 뭐 유즈 메모로 감쌌다고 해서 크게 해가 되는 것도 또 아니니까 그냥 죄다 유즈 메모를 쓰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더라. 팀에 따라서. 근데 이거는 코드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고 모든 메모이제이션이 효과적인 것은 아니니까 네, 그건 잘 판단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네. 몇 가지 원칙을 따르면 많은 메모화가 불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가 다른 컴포넌트를 시각적으로 감쌀 때 JSX를 자식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세요. 이건 무슨 얘기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뭐
UI 래퍼라는 게 있고 이렇게 감싸서 만들어라 라는 거죠. 음, 필드런 받아서 뭐 모시기 하고 필드런 해주는 걸로. 네. 그러면 이 UI는 거치지 않고 칠드런으로 바로 갈 수 있게 해주면 된다. 뭐 그런 거 예전에도 나온 적 있었죠. 네. 프롭스를 분리를 할 때 이렇게 그 프롭스 드릴링을 하는 대신에 한 단계 건너뛰어서 바로 직접 전달할 수 있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음, 그 얘기고. 그러면 얘는 칠드런에 있는 내용이 변경이 되더라도 UI 래퍼는 변경되지 않으니까 얘는 리렌더링을 하지 않고 이 부분만 리렌더링이 일어나겠죠. 그런 식으로 리렌더링이 일어날 부분을 좀 최소화시키는 방식을 찾아보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네. 로컬 상태를 선호하고 프리퍼하고 필요 이상으로 상태를 끌어올리지 마세요. 최대한 스테이트는 밑에서 뭐 나뭇잎 리프 컴포넌트에서 먼저 작성을 하고 필요할 때 한 단계씩 끌어올리면서 예, 어쩔 수 없을 때 점점 끌어올리는 식으로 하고 그 이상으로 먼저 나서서 맨 위로 끌어올린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진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렌더링 로직을 순수하게 유지하세요. 이건 당연한 얘기고. 음, 상태 업데이트를 하는 불필요한 이펙트는 피하세요. 이펙트 안에서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은 피할 수, 피할 수 있게 해봅시다. 예, 불필요한 의존성을 제거하세요. 음, 여기 틀렸네. 이펙트인데. 아무튼 이펙트 음, 내부로 옮기거나 컴포넌트 외부로 옮기는 것이 더 간단할 때가 많습니다. 음, 음, 네, 프로파일러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서 찾아보세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차이점을 한번 봅시다. 직접 계산하는 것과 유즈 메모를 사용하는 것의 차이점을 보면 필터 투두스를 인위적으로 느려지게 조작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조작을 했나 유틸스 부분 보면 여기서 이렇게 했네요. 필터 투두스 부분은 함수인데 퍼포먼스 나우로 현재 시간을 잡아놨어요. 이건 이제 타임스탬프 숫자로 찍힐 겁니다. 이 상태에서 스타트 시간과 비교를 해서 500ms를 넘는지 그 500ms를 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Do nothing. 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이후에 500ms가 지난 이후에 이런 결과를 리턴하게끔 함으로써 0.5초의 지연을 둔 거예요. 의도적으로 느리게 했습니다. 이 필터 투두스라는 함수를 가지고 유즈 메모를 돌렸을 때 그러면 처음에 렌더링 될 때는 이렇게 이 상태에서 필터를 걸면 0.5초 뒤에나 이루어지겠죠? 느리게. 네. 다시 컴플리티드를 하면 0.5초 뒤에나 이루어집니다. 대신 근데 한 번씩 이렇게 거치고 나서 이미 한 번 왔던 곳으로 돌아갈 때는 바로 돼야 정상인데 바로 안 되고 바로 안 되는 게 맞죠? 계산을 어차피 다시 하니까. 네. 네. 어쨌든 이럴 때 느리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테마 전환을 시도하는 거는 테마는 투두 리스트가 아니라 이 위에서 오는 건데 이지다크 여기서 바꾸는 거고 그거를 전달해줘서 투두 리스트로 전달해줘서 여기서 바뀐 거에 의해서 렌더링을 다시 하는데 바로바로 반영이 된다는 거죠. 유즈 네. 메모를 통해서 이 비저블 투두스는 얘네들이 바뀌지 않는 한은 기존 값을 사용하니까 음, 테마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리렌더링을 하는데
요 계산을 거치지 않고 건너뛰어서 이미 알고 있는 기존 비저블 투두스를 그대로 활용하게 되니까 이때는 그대로 빠르게 진행이 되더라. 한편 유즈 메모를 쓰지 않았을 때는 어떻느냐? 역시 의도적으로 지연을 시켜놨겠죠. 예, 지연 시켜놓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는 똑같이 0.5초가 걸릴 거예요. 요거일 때도 근데 0.5초가 걸리는 거죠. 음, 왜냐면 테마가 바뀜에 의해서 리렌더링을 할 때 요때 필터 투두스를 무조건 호출하게 되니까. 음, 근데 이 경우 지금 투두스가 개수가 50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유즈 메모가 없더라도 속도 저하를 인위적으로 해놓은 거를 제거하고 보면 별 차이가 없을 거다. 바로바로 될 거다. 이겁니다. 음, 그죠? 네, 성능 최적화를 한답시고 유즈 메모를 돌려놨지만 굉장히 속도 저하가 있는 경우일 때는 지금 위의 경우에는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50개 정도 되는 배열은 계산을 굉장히 빨리 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런 면에서는 굳이 유즈 메모를 쓰지 않아도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인터랙션이 충분히 빠르다면 메모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죠. 네. 항목의 수를 늘려보면서 테스트를 해보면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겠죠. 한 5,000개 해볼까? 여전히 빠르게 되네요. 네. 5만 개. 5만 개는 뭐 거의 뻗어버릴 것 같네. 답답해. 그죠? 근데 이때는 메모를 해두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죠. 요 다크 모드를 변경하는 거에 있어서는. 네. 컴포넌트의 리렌더링 건너뛰기. 어떤 경우에는 유즈 메모를 사용하여 자식 컴포넌트의 리렌더링 성능을 최적화할 수도 있습니다. 투두 리스트 컴포넌트가 비저블 투두스를 자식 리스트 컴포넌트의 프로브로 전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투두스를 받아서 리스트에 비저블 투두스를 리스트로 전달을 합니다. 테마를 전환하면 앱이 멈추지만 리스트를 제거하면 빠르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는 리스트 쪽에서 컴포넌트 최적화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컴포넌트가 리렌더링 되면 자식 컴포넌트들도 전부 리렌더링을 하겠죠. 그러니까 네. 투두 리스트가 리렌더링 되면 리스트도 당연히 리렌더링. 오늘 리렌더링 너무 많다 이거. 힘드네. 뭐 말을 잘 못하겠어요. 네. 네, 리렌더링이 느리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유즈 메모 말고 메모라는 거를 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유즈 메모는 어디서 한 거죠? 컴포넌트 내부에서 하는 거고 여기서 요런 데서 어디 갔냐? 예, 아이, 여기 컴포넌트 내부에서 쓰는 게 유즈 메모 훅은 컴포넌트 안에 있는 최상단에서 쓰는 거죠. 반면에 메모라는 녀석은 컴포넌트 자체를 감쌉니다. 이게 컴포넌트 함수형으로 선언한 컴포넌트 함수인데 얘를 감싸는 거예요, 메모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리스트란 녀석은 아이템즈가 변경되지 않으면 얘는 리렌더링을 일으키지 않는 거죠. 동일한 프롭이 있는 경우에는 리스트가 리렌더링을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계산을 하지 않고 이전에 있었던 컴포넌트를 그대로 쓰겠다 라는 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 리스트는 내부에 위에서 전달되는 프롭스가 전부 동일하면 그때는 리렌더링을 건너뜁니다. 유즈 메모를 사용하지 않고 비저블 투두스를 계산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기에다가 요 경우는 투두리스트 함수 컴포넌트에서 필터 투두스를 매번 계산을 하죠.
그러면 네. 이때는 반환하는 게 새로운 배열일 테니까 요거는 리렌더링 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배열일 겁니다. 네. 그죠? 그럼 새로운 네. 배열을 여기다 전달을 하면 얘는 늘 새로운 배열이 전달될 테니까 얘도 매번 리렌더링이 되겠죠? 네. 근데 요거랑 똑같은 예제에서 요 부분만 유즈 메모로 바꿔치기 해주고 보면 비저블 투두스는 이전 거를 그대로 쓰니까 변경이 투두스나 탭이 변경되지 않는 한은 요걸 그대로 쓰니까 얘가 리렌더링이 되더라도 이 투두 리스트가 전체가 리렌더링이 되더라도 비저블 투두스는 바뀌지 않으니까 리스트한테 전달되는 프롭스는 똑같은 기존 비저블 투두스가 그대로 전달이 되겠죠. 근데 요거를 하지 않더라도 얘는 그렇대요. 이 비저블 투두스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되나요? 응? 메모 최적화도 작동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건데 여기서는 왜 딴 얘기하지? 음. 건너뛸 수가 있다고? 이상한데? 제가 지금 잘못 이해한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유즈 메모를 하지 않는 이상 얘는 늘 새로운 값일 테고 네. 새로운 값이 전달되면 프롭스가 변경된 거니까 리스트를 메모로 감싸더라도 어차피 리렌더링이 일어날 거 아닌가요? 음. 이 부분이 이상하네. The reason is that you pass it to a component wrapped in memo and this lets it skip re-rendering. 이상하네. 네, 이거는 좀 얘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음, 나중에 메모 볼 때 이,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말인 거 아닐까요? 그 리스트가 네, 메모로 감싸져 있는 상태고, 네, 그 감싸져 있는 상태여도 그 위의 예제에서는 네, 그 유즈 메모로 비지블 투두를 안 네, 감싸면 네, 그게 자꾸 그 렌더링 때마다 음, 새로운 배열이 반환이 되니까 유즈 메모를 써서 리스트를 음, 메모로 감싸놔도 소용이 없는데 음? 그래요? 그 말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를 유즈 메모로 그러니까 감싸면 리스트 부분은 메모를 감싸지 않더라도 얘는 재렌더링을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글을 네. 이제 이 예제 문서에서 리스트를 이미 메모로 감싸 놓은 상태에서 음, 그 위에 부모에서 지금 비지블 투두스를 프로브로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유즈 메모로 감싸지 않고 프로브를 보낼 때랑 감싸서 보낼 때랑의 차이를 얘기를 해주는 걸로 받아들였어요. 자, 나눠봅시다. 자, 여기서 1-1 플러스 2-1 조합일 때는 둘 다 감쌌으니까 당연히 안 하겠죠? 근데 2-2일 때는 또 이때는 이때는 당연히 리렌더링 할 테고 요 두 개가 궁금해요. 해보죠? 해보면 알겠지 네, 뭐. 위에 가서 해볼게요. 좋습니다. 네. 자, 여기서 리스트를 하나 만들지 뭐. 펑션 네. 리스트. 투두스를 받아다가 UL로 감싼 부분까지 가져가보죠. 이렇게. 여긴 투두스가 될 테고. 그리고 리스트 투두스는 비저블 투두스를 전달해주면 되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유즈 메모가 있어. 위에는 메모로 감싸지 않았어. 그리고
콘솔로 투두스를 한번 출력해보죠. 리렌더 라고만 해놓고 보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요거 맞죠? 지금 이게 뭘 한 거냐면 이 부분이죠. 네. 투두 리스트는 유즈 메모로 감쌌고 리스트는 메모로 감싸지 않았어. 그 상태입니다. 여기 요 부분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액티브를 누르면 자, 리렌더가 2번 일어났어요. 이거는 스트릭트 모드 때문에 그럴 테고 다크 모드는 어떻게 되느냐? 리렌더가 일어났죠, 지금? 네. 그죠? 다크 모드를 다시 바꿔도 또 일어났네. 컴플리트로 가면 당연히 일어날 테고 12번 됐고 이때도 당연히 될 테고. 자, 요건 됐고 이거는 렌더링 하네. 자, 그러면 이때는 이번에는 메모로 감싸 보십시다. 메모로 감싸고 여기서 유즈 메모를 없애고 요거죠? 네. 지우고 봅시다. 리렌더 다크 모드 리렌더 다크 모드 해제 또 리렌더. 뭐 이것도 리렌더링 하네. 음, 그 말인즉 근데 네, 이렇게 해야만 의미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유즈 메모로 감싸고 여기서도 메모로 감싸야 리렌더를 안 한다는 거 아니야? 봅시다. 그런 거 아닌가? 응? 이미 액티브라 그런가? 컴플리트. 됐고 여기서 안 한다. 그죠? 네. 아까 변경이 없잖아요, 지금. 일로 갔을 땐 리렌더를 할 텐데 테마 바꾸는 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네요.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말이 좀 이상한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비저블 투두스 계산을 유즈 메모로 감싸면 동일한 값이 보장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얘를 유즈 메모로 감싸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메모로 감싼 컴포넌트에 전달하면 리렌더링을 건너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는데 유즈 메모를 없이 하고 1-2이고 메모로 감싸면 2-1이면 이때는 렌더링을 건너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건너뛰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거죠. 얘기가. 음, 음, 음. 그냥 저는 이 글을 그냥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일단 리스트 자체가 메모로 되어 있는 상태를 전제로 네. 그냥 유즈 메모로 프롭을 보내주냐 안 보내주냐의 차이만을 얘기하고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이 글에서. 근데 이거 한글을 다시 잘 번역을 해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유즈 메모로 감싸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메모로 감싼 컴포넌트에 전달하면 리렌더링을 건너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개만 놓고 보면 유즈 메모가 필요 없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메모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잖아요. 네. 네. 이 두 문장이. 그러니까 유즈 메모 없이 메모만 써도 괜찮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 맞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비저블 투두스에 대한 계산 결과가 매번 새로운 배열을 반환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음. 얘가 만약에 필터 투두스를 실행한 결과가 새로운 배열이 아니라 그냥 뭐 그러니까 뮤터블한 대상이다라고 하면 뮤터블한 정보가 변경이 되더라도 얘한테는 똑같은 동일한 기존 배열 그대로 전달이 될 테니까 이때는 유즈 메모가 굳이 필요가 없을 수 있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를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잘. 맨날 리액트에서는 순수하게 불변성을 지켜서 쓰라라고 했으니까 계산할 때마다 맨날 새로운 배열이어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둘 다 필요하다는 거죠. 유즈 메모도 쓰고 메모도 쓰고. 음. 네. 아무튼 이런 약간 의구심을 가진 채로 넘어가죠. 언젠가 또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겠죠. 우리 다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면. 얘가 잘못됐네라는 생각을 하더라도 정말 딱 틀렸다라고 꼭 집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아리송한데 싶은 그런 거니까. 네. 뭐 네. 안 풀리면 말고지 뭐. 이거 말고도 생각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죠? 맞아요. 자, 넘어갑니다. 리스트를 메모로 감싸는 대신 리스트 JSX 노드 자체를 유즈 메모로 감쌀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지금 투두 리스트 자체에서 칠드런을 유즈 메모로 감쌌습니다. 이렇게 비저블 투두스가 변경되면 그때 해라. 동작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겠죠. 네, 같은 객체이기 때문에 다시 렌더링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썼을 경우에는 매번 새로운 객체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시 렌더링 하지만 유즈 메모로 감싸 놓으면 새로운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리렌더링을 시도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동일한 객체여야만. 네, 편리하지 않죠. 그러니까 유즈 메모로 감싸는 대신에 메모로 감싸는 게 낫겠습니다. 이 메모라고 하는 녀석은 동작 방식을 보면 의존성을 적지 않았잖아요. 얘는 유즈 메모는 의존성을 적어 놔야 했는데 여기서 보자. 네, 유즈 메모는 이렇게 맨 끝에 의존성을 적어 놨는데 이 메모 컴포넌트 함수 자체를 감싸는 이 메모는 의존성을 적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되는 이유가 뭐죠? 컴포넌트에는 전달될 수 있는 의존성이 요거밖에 없기 때문이죠. 프롭스. 네. 네, 그러니까 얘는 전달되는 이 리스트라는 컴포넌트한테 전달되는 프롭스에 대해서 모든 프롭스에 대해서 의존성을 가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투두 리스트에서 리스트한테 전달하는 이 프롭스가 전부 얘의 의존성이 돼서 얘네들 중에 하나라도 변경이 되면 다시 리렌더링을 일으키겠지만 모두 변경된 게 없다고 하면 그때는 메모되어 있는 리스트 컴포넌트를 반환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유즈 메모랑 메모를 딱 특별히 크게 어렵게 구분이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쉬워졌나요? 괜찮나요? 아닌가요? 아니어도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제가 해줄 수 있는 이해가 말은 잘 이거다. 됩니다. 아, 네. 이해가 감사합니다. 네, 유즈 메모와 메모로 리렌더링 건너뛰기 인위적으로 느려지게 조작하였습니다. 화면에 반영해야 함으로 예상되는 현상입니다. 테마를 전환해 보면 인위적인 감속에도 불구하고 빠릅니다. 이건 아까 한 거 그대로라서 넘어갑니다. 항상 리렌더링 하기 아까 전에 봤던 거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금 둘 다 감싼 게 맞아요. 여기서는 리스트가 나타났고 메모로 감쌌고 그죠? 네. 아까 우리가 다 해버렸네. 여기는 유즈 메모를 썼고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반드시 유저 메모와 메모를 함께 써야만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유저 메모는 이제 상위 컴포넌트, 여기는 하위 컴포넌트고, 상위에서 유저 메모는 뭐 데이터 하나든 둘이든 어쨌든 일부에 대해서만 메모화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밖의 데이터들의 변경에 대해서는 어차피 리렌더링을 못하죠. 상위 컴포넌트 입장에서. 네. 그죠? 상위 컴포넌트 이 투두 리스트 입장에서 전달받은 얘네들 중에서 메모이즈를 한 얘네들이 변경됐을 때 얘가 바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다른 애들이 변경됐을 때는 얘는 계산을 안 하겠지만, 예를 들어 테마, 여기선 테마가 변경됐을 때 얘는 계산을 안 하겠지만 얘에 대한 리렌더링은 하게 되죠. 무조건. 네. 그죠? 테마가 바뀌었을 때. 그죠? 음, 데이터 일부. 여기서는 뭐죠? 투두스 탭의 의존성을 따른 비저블 투두스에 대해서만 메모화를 한 거죠. 그 밖의 데이터들, 여기서는 테마의 변경에 대해서는 리렌더링을 반드시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투두스나 탭이 바뀌면 리렌더링을 해요. 무조건. 그때는 유즈 메모로 계산을 한 게 소용이 없고 다시 계산을 할 거고, 근데 투두스나 탭이 변경되지 않았으면 얘는 메모된 거 기존 거를 쓰겠죠. 비저블 투두스는. 네. 근데 그렇더라도 테마가 바뀐 거에 대해서는 얘는 어쨌든 기존 거를 쓰긴 하지만 이 부분은 리렌더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리렌더링 때문에 얘가 리렌더링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 값이 같더라도 얘를 리렌더링 해라 라고 하는 요구가 가게 되는 거죠. 무조건. 네. 그러니까 테마가 바뀌었을 때 얘는 안 바뀌더라도 여기는 리렌더링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요게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얘는 리렌더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메모로 감쌌을 때는, 리스트에서 메모로 감쌌을 때는 받는 게 아이템즈가 바뀌지 않으면 얘는 위에서 리렌더링 하라고 하더라도 나는 안 할 거야 라는 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안 해버릴래. 같은 값이 전달됐어? 그럼 나 안 할래. 이겁니다. 여기서는 리렌더링을 피하지 못했지만 리스트 자체가 메모로 판단을 해서 리렌더링을 안 하게끔 스스로 판단한 거죠. 여기선. 근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계산된 결과가 새로운 배열이 아니라 매번 같은 배열을 뮤테이션만 한 거다라고 하면, 비저블 투두스는 유즈 메모를 하든 안 하든 늘 같은 배열을 보게 되겠죠. 뮤테이션만 한다면 유즈 메모를 돌리더라도 얘는 기존 배열 그대로고 내용은 내부 요소는 바뀔지언정 네. 같은 배열을 바라보죠. 네. 유즈 메모가 없더라도 얘는 같은 배열을 바라보죠. 네. 그러면 같은 배열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얘한테는 같은 배열만 전달이 되겠죠. 네. 그럼 리스트 입장에서는 같은 배열이 계속 전달되고 있으니까 얘 전체가 리렌더링 되지 않는 한 리렌더링이 안 될 것인데, 그럼 이 상태에 유즈 메모가 없다고 치더라도 테마가 바뀌면 어떨 것이냐. 테마가 바뀌어도 얘는 그대로죠. 네. 테마가 바뀌면 얘는 리렌더링 하겠죠. 전체가. 네. 그러면 리렌더링에 의해서 얘가 같은 값이더라도 어쨌든 리렌더링 해라라는 요구가 들어간 거죠. 네네. 그럼 여기선 리렌더링 할 건데 메모에 의해서 다시 안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실제로 하위 컴포넌트는 리렌더링을 피하는 방법은 메모를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음, 상위는 유즈 메모를 써야 하는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뮤테이션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있을 수가 없어. 거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이 처음에 생각하신 대로 유즈 메모 플러스 메모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더라. 음, 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다른 네. 혹의 의존성 메모화. 다른 혹의 의존성 메모화. 컴포넌트 본문에서 직접 생성한 객체에 의존하는 계산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직접 생성한 객체입니다. 얘는 메모화의 취지를 무색하게 합니다. 왜냐면 이 객체는 매번 새로 만들어진 새로운 객체일 테니까요. 서치 옵션즈는. 그러니까 새로운 객체니까 의존성을 여기다 걸어봤자 메모를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매번 새로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리렌더링 시마다 무조건 실행이 될 테고 이 유즈 메모는 그 비저블 아이템즈는 메모화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객체 자체를 메모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유즈 메모로 감싸서 리턴을 해주게. 그때 의존성을 텍스트에만 걸어놓자. 그럼 얘는 텍스트가 변경되지 않으면 기존 객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될 테고 그때는 의존성을 걸어놓는 게 의미가 생기겠죠. 음, 근데 이게 이렇게 해야 되나? 서치 옵션즈를 만약에 요 안에서만 쓰고 있다라고 하면 얘를 요 유즈 메모 안에서만 쓰고 있다고 하면 얘 전체를 일로 옮겨도 되는 거죠. 이 안쪽으로. 네. 그리고 의존성은 텍스트에다 거는 거죠. 이렇게. 서치 옵션을 여기서 만들면 여기서는 비록 새 객체이긴 하지만 의존성에 걸리지 않으면 기존 이 계산 자체를 하지 않을 테니까 기존 거를 그대로 쓸 테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의 유저 메모의 계산 결과가 다른 유저 메모의 의존성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통합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늘 리팩토링 할 때마다 그런 거를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어요. 여기서 의존을 하고 얘가 여기에 의존성으로 들어갔다. 이거 여기도 유저 메모 썼는데 얘 일로 옮겨야겠다. 요거를 일로 가져가자. 그리고 텍스트로 요거를 바꾸자. 이렇게. 넘어가서 함수 메모와 컴포넌트가 메모로 감싸져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여기 함수를 프로브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어떤 컴포넌트가 감싸져 있다는 거지? 폼이죠? 폼 빠졌네. 네, 얘가 지금 메모로 감싸져 있다는 거죠? 네. 음, 이 상태에서 온 서브밋을 전달을 하면 핸들 서브밋. 근데 얘가 함수니까 함수 프로덕트 페이지 내부에서 선언하는 함수 뭐죠? 얘 렌더링 할 때마다 다시 선언되죠? 네. 그럼 여기 전달되는 거는 매번 새로운 함수죠. 네. 리렌더링 할 때마다 다른 함수를 생성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새 함수를 만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얘한테 전달하는 거가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거죠. 얘를 메모이즈를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음, 프롭이 항상 달라지면 메모의 취지가 무색해지니까요. 그죠? 그래서 얘를 핸들 서브밋을 유즈 메모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여기 전달된 의존성을 가지고
얘가 변경되지 않으면 얘는 그대로 이전에 만든 함수를 그대로 쓰게 함수를 리턴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진 않아요? 되는 거죠? 클렁키해 보이는데요. 투박해 보이는데요. 뭐 보기에 좀 안 이쁘죠? 요즘에 뭐해서 약간 클로저 같이 생겨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안 되지 않는데 이거를 더 나은 방법으로 유저 콜백이란 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 녀석인데 이 부분까지 유저 메모 괄호하고 함수 해서 리턴 해주는 부분까지를 유저 콜백이란 걸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보이나요? 여기까지를 유저 콜백으로 바꿔놓고 보면 똑같죠? 네. 네, 이 보라색 친 부분이 유저 콜백이에요. 이 글자. 그러고 나오면 이 부분이 똑같잖아요. 여기까지. 네. 이 부분 리턴해주는 부분. 그리고 의존성도 똑같고. 그렇게입니다. 유저 콜백은 별거 아니에요. 완전히 동일한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메모이즈 하려면 유저 메모 대신에 유저 콜백을 쓰면 되겠다. 그래서 유저 메모에 대한 내용 다 봤고요. 문제 해결을 갑니다. 리렌더링 할 때마다 계산이 2번 실행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스트릭트 모드라서 그래요. 넘어갑니다. 네. 맨날 이 얘기는 맨날 나와. 유저 메모 호출이 객체를 반환하길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undefined 객체를 반환합니다. 이거는 에로 함수를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화살표 함수를 쓰고 이 중괄호는 객체의 중괄호가 아니라 블록 스코프의 중괄호죠. 네, 블록 스코프의 중괄호라서 여기서는 이거를 괄호로 묶어주면 얘가 객체로 인식을 하게 돼요. 이렇게 깨라고 돼 있네. 네, 아무튼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얘네들은 좀 마음에 안 드는가 봐요. 여전히 혼란스럽고 괄호를 제거해야 깨뜨리기 쉽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그냥 중괄호로 열고 리턴을 해주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근데 코딩 스타일이라서 저는 이게 좋아요. 간결해서 좋아요. 이거를 지우고 리턴으로 바꾸는 게 그렇게 큰 공수가 든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저는 이 방식을 선호를 합니다. 근데 네, 팀마다 회사마다 뭐 사람들끼리 합의하기 나름이니까 네, 여러분이 계신 회사에서 들어가게 될 회사에서 정하는 대로 정해주는 대로 따르면 되겠습니다. 네, 의견은 각자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되겠고 넘어가고 컴포넌트가 렌더링 될 때마다 유저 메모가 다시 실행됩니다. 왜 그러느냐? 의존성이 빠졌어요, 여기는. 그죠? 의존성 배열이 없으니까 당연히 다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의존성을 전달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의존성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다시 계산한다고 하면 이건 투두스 또는 탭이 매번 바뀌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거를 잘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의존성이 메모화를 방해하는지를 찾아서 걔를 제거하거나 전부 메모화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루프에서 각 목록 항목에 대해서 유저 메모를 호출하고 싶은데 그건 안 된다고 하네요. 아이템즈 맵 안에서 유저 메모를 썼습니다. 이거 안 되죠, 당연히. 컴포넌트 훅은 무조건 컴포넌트 최상단에서 써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으니까 이런 데선 쓸 수 없는 거죠. 네. 이렇게 정 쓰고 싶으면 이 아이템 요 매핑 돌린 요 부분을 별도의 컴포넌트로 분리를 해서 그 안에서 메모를 쓰면 되겠죠. 리포트라는 걸로 분리를 했네요. 여기 리포트로 분리를 해서 요 안에서 유저 메모를 쓰면 되겠다. 네. 끝.